오늘 우리가 시승을 시작한 이제 시간이 제법 됐습니다. 그렇죠. 전편에서는 반장님과 저하고 와, 뭐 이러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죠. 맞아요. 오늘 두 사람이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반장님하고 나 반장 이거 투싼하고 비슷할까요? 스포티지 아닙니까? 아니지 등글 보면 뭐 산타페나 소렌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 낮춰버려. 반장님이 하체를 보기 전에 이거는 땡땡땡이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지리자동차 정말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판매량을 보니까요, 지리자동차가 중국의 한 메이커지 않습니까? 네. 10위가 됐어요. 현대가 170만 대를 팔았는데요, 지리자동차가 78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야,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가 차를 타보면서 아, 정말로 많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래서 타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또 두 회사가 공통점이 있는 게 플랫폼이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르노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회사지만 이 프랑스 자동차들이 하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푸조를 비롯해서. 왜냐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체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우리가 반장님하고 사실 문산도로만 다니다가 탁 트인 거제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차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알 수 없는 건 결국 내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구성은 지나봐야 되니까. 근데 내구성을 논외하고 저희는 오늘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중국 자동차 아니면 지리 자동차에 대한 생각들이 좀 기우가 아니었나? 저도 이게 중국 기반 플랫폼이라 그래서 솔직히 조금 간과했었어요. 옛날에 캠보 아세요? 캠보. 캠보? 캠보 SUV. 네. 캠보를 생각하고 솔직히 온 것도 있어요, 조금. 나 진짜 놀랍다. 캠보? 근데 진짜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그때 진짜 차같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진짜 차같지 않았어요. 차같지 않았어요. 외형만 차였죠? 90년대 초반 한국차 같은 느낌이어서. 캠보. 네,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좀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네. 이 차가 어떠냐면요, 저는 이렇습니다.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가 주는 여러 가지 만족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주행 성능. 차 자체가 좀 단단한데요, 거동이 불안하지 않고요. 지금 차 앞을 보게 되면 차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SUV야? 그래서 오다가 생각을 막 해봤어. 우리가 탔던 차 중에서 국산 브랜드 중에서 이런 느낌을 주던 차가 뭐였나 했더니 반장님과 저하고 이구동성으로 예전에 샀던 소나타 2.5 그렇죠. 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대 차량이 있었죠, 최근에 탄 거. 아이오닉 5에.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5N도 좀 이런 느낌을 줬는데 차량의 거동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플랫폼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없어졌어. 그래서 봤더니 어디 기어 들어가고 있어서 현장에서. 앞뒤로 차 밑에를 좀 봤는데, 역시나 우리가 오전 시승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잘 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그다음에 잘 보강을 해놓고, 또 그런 안 보이는 데다가 신경을 써놓은 것들이 내 핸들로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산 대중차 브랜드와 좀 다른 부품도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다른 부품은 일단은 MDPS. MDPS, 네. MDPS. 네, MDPS가 이제 국산 이제 R타입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네. 국산 R타입 MDPS는 아직도 좀 헐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의 MDPS와 또 제네시스의 MDPS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볼스크류 방식과 일반 기어 구동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런 부품들은 조금 좋은 제품이 들어갔고. 그러면 얘는 어느 쪽입니까? 현대차, 제네시스? 느낌만? 그거 느낌은 제네시스에 가까운데, 진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스펙은 제가 엔지니어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하이브리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많이 타봤잖아요. 많이 타봤죠. 많이 타봤는데 저는 일단 이 SUV 자체가 차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은 아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게 진짜 프리미엄급과 비교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차 자체가 얘도 뭐 3m 거의 80 정도 되는, 5m가 좀 안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출렁거리. 근데 그게 없어요.
뭐 심지어는 제동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제동했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과 노즈 업 현상도 거의 없었죠. 르노 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음. 이제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썼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댐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댐퍼가. 댐퍼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외적으로 이제 하체 서스펜션 프레임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암들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전 반장님께서 그 팰리세이드 음. 하체 보강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차들에 스테빌라이저의 사이즈를 다 외우고 계시단 말이죠. 얘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셨어요? 두꺼워요. 아까 손으로만 잡아봤는데 더 두껍다? 두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뭐 누구보다 두꺼워요? 누구도? 펠리보다도 두꺼워요. 대형 SUV? 네. 펠리보다 얘가 더 두꺼워요? 네. 아, 그래서 이런 거동을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행성을 따질 때 하체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스프링, 쇼업쇼바, 그리고 활대에 해당되는 스테빌라이저 요 세 가지로 일단 주행성이 가장 주행감은 그 세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MDPS라든가 음.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제 프레임의 두께나 재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감성적인 승차감 요소가 그렇죠. 고급감을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고급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성비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너클 같은 소재는 고급 소재를 썼어요. 알루미늄 합금을 썼는데 서스펜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G80처럼 뭐 이렇게 그런 합금은 아니지만 일반 주철이지만 굉장히 좀 탄탄하고 두껍고 이런 재질을 좀 써놨더라고요. 야, 그랬군요. 아, 오늘 사실 기대를 하지 않고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이 주는 만족도는 솔직히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차량이 가격대가 뭐 3천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3천만 원, 3,700만 원대부터 시작은 하죠. 네. 근데 3천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를 이렇게 돌아보면 최근에 출시된 액티언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국산에서는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뭐 편의상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주행 성능만큼은 이거 최근 반장님하고 진짜 저랑 탄 차도 엄청난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니 이 차를 운전하시면서 뭐가 가장 좋으셨나요? 일단 핸들링이죠. 핸들링, 네, 직진성이 좋죠. 직진성, 직진 안정성.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 네. 그렇게 막 차를 일부러 막 잡아 돌리고 코너링을 즐기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직진성이잖아요. 직진성. 우리가 근데 반장님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니 잡고 있으면은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가긴 가죠. 가죠. 가는데 차가 노면에 이제 요철이나 범프 구간에서 반응을 해서 역과에서 핸들이 돌아가니까 내가 그걸 계속 고정하려고 그렇죠. 잡는 거죠. 계속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된 차량들은요. 네. 그런 부분을 통과를 하더라도 얘가 노면에 따라서 핸들이 휘둘리지 않고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반장님, 네. 타보면서 저는 사실 주행 성능을 기대 안 했거든요. 얘가 대중차고 그리고 이 가격대에 있는 애들과 뭐 비슷하겠지 아니면 조금 더 날까보다는 조금 더 그냥 선입견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행 성능에 놀라고 있습니다. 반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운행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직진 안정성하고 직진 안정성. 또 SUV로서 감수하고 타야 된다는 이런 롤링이라든가 거동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발표자료 보니까 얘 RMDPS라고 해서 와 뭐 이랬었는데 RMDPS 조금씩 다릅니까? RMDPS라고 해서 이건 형식이고 이게 R이라고 해봐야 그냥 C 타입을 갖다가 R 타입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모터 사이즈를 좀 늘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R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R에 들어가는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 이제 볼 스크류 방식이냐 벨트 구동이냐 뭐 기어 구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R 타입과 그리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R 타입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까? 네, 제네시스는 벨트로 구동되는 볼 스크류 방식을 써요. 얘는 내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얘가 마모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조작감이 저하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차 그랜저 팰리세이드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R타입 MDPS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안쪽 피니언 기어가 마모되는 대로 유격이 발생을 하고요. 아, 저는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현대차 쪽입니까? 제네시스에 가까운 주행감각? 느낌은 지금 제네시스에 가까워요. 제네시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차들이 보면 이런 볼스코리 방식의 MDPS를 쓰는 차들이 많아요. 주행급에서도. 아,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이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행 성능도 좋대, 직진 안정성도 좋대요. 그 지금 MDPS도 제네시스를 더 가까운 느낌이다. 반칙 아닙니까? 근데 기본기잖아요. 아. 제가 예전에 말리부도 제가 운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기본기를 잘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네. 쉐보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차들,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이런 대중차지만 일단 기본기에 있어서 차가 달리고 서고 꺾고 돌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낌없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국산 하이브리드는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뭐 다 전문가야. 국산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현대기아의 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은요. 네. 엔진은 일단 돌고 있어요. 엔진 하나 들고 있고 내연기관이니까 내연기관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렇죠. 손 하나 대주는 그렇죠. 보조. 그렇죠. 얘는 그런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해서 EV의 작동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우리 국산은 일단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는 1.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직병렬을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토요타 쪽에 좀 가까운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토요타에도 가깝지만 현대기아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특장점을 다 섞어놓은 타입. 장점만? 네. 그래서 타다 보면 전기차 같은데 엔진이 보조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아, 내연기관 같은데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얘는 전기차에 더욱 가까워졌다? 네, 전기차 같은데 엔진이 보조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차를 우리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다른 이 시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좋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치고 나가는 게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랑콜레오스는 가속을 해보면 엔진이 개입해서 왕 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엔진이 뭔가 붙기 시작하면서 출력이 높아지는 약간 좀 전기차의 터보가 엔진인 느낌. 진짜.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내연기관 일단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웅 하다가 그렇죠. 빵 나가는 그 느낌하고 그렇죠. 전기차는 바로 토크가 붙어버려서 나가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근데 저는 이 조용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행 성능,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얘가 이제 가속할 때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다른데, 그래서 아까 저도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요. 전기 모터가 있는데, 전기 모터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네. 하나가 구동력을 더해주는 100kWh의 전기 모터. 네. 그런데 이게 국산 차량에서는 한 50kW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44에서 49kW 정도. 최근에 이제 카니발이 49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100이야. 네.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제법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엔진 구동력 자체가 많이 내연기관을 도와주면서 3단 변속기의 어떤 단점을 좀 커버리지 해주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감속기만 존재하니까. 그러게요. 그 감속기에다가 그러네. 엔진이 구동하면서 도와줄 때 필요한 그 단수만 존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3단 멀티 변속기가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일까 하고서 좀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그러네요. 좋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부분이 변속기라고 하면 변속기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붙을 때 이질감은 당연히 크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변속기는 이질감이 있어요. 단수가 바뀌니까. 근데 얘는 3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가까운 감속기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얘가 좀 더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토요타가 직렬에 대한 이제 특허를 많이 획득을 해놓고 현대기아가 병렬 방식에 대한 특허를 많이 획득을 해놓고
이걸 이 직렬과 병렬을 피해서 이 다른 방식을 개발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얘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으로는 그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점들만 좀 뽑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현대기아차의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이제 검증이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네, 검증이 되어 있고 네네, 착각했어요. 맞아. 네. 검증이 되어 있고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대수가 그거를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제작이 되는 만큼 이 모든 부품의 비용이 물론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부품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수입 부품일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승하시는데 제동에 대한 느낌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들 유압이랑 회생제동이랑 이렇게 바뀔 때 이질감이 좀 있어요. 있었어요. 있고 그게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인데도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네. 오늘 시승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저는 좀 놀랐어요. 이질감이라는 부분이 변속이 바뀔 때, 모터 붙을 때도 사실은 못 느낄 정도고요. 브레이크 담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못 느끼겠어요. 그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싫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YF 그때 우리 막 헤딩하고 헤맸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진짜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차들이 있는 건데 좋은 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탈 수가 있는 건데 좀 처음인데 불구하고 좀 가급적 잘 돼서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좀 깔 수 있는 건 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장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깔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네. 야, 내구성 안 지나봤잖아. 그래서 그게 단점인데 그거 외에는 차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추천하는 차량들이 현재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는 뭐 티구안, 티구안 같은 뭐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쉐보레 차량들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 근데 얘 만만치 않은데. 밀리지가 그거보다 좀 살짝 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에 조용해. 가우뚱하게 초기 차량에서 그런지 몰라도 빌드 퀄리티가 살짝 떨어져서 약간 따닥따닥 플라스틱 소리 나는 게 좀 있어요. 걔가 신경 쓸 정도로 차가 조용해. 맞아요. 자, 좀 밟아보겠습니다. 근데 가속 페달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왕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기차 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왕하다가 변속이 딱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탈 때 보면 모터가 개입할 때는 정속 주행할 때고요. 그 다음에 가속을 할 때는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변속이 돼요. 근데 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전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장님,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 단점을 찾았어요. 찾았어. 아니, 단점이 좀 없어서 좀 없었잖아요. 이게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게 이렇게 막 부드럽고 막 이게 아니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뭔가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아까 해서 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일반 현대기아 차들은요. 중앙을 유지하게끔 얘가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 살짝 넘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운전자가 졸고 있다는 느낌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휘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되게 기분 나쁘게 간다더라고요. 그러네. 그 속성도 차이는 있네요. 요것 때문에 극실라고 그러셨구나. 맞아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긴 언덕인데 조금 밟아볼게요. 요런 데서도 이거 그래도 좀 나긴 하네요. 우와 하면서 나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소리까지 터져야지 경쾌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진짜 전기차처럼 가속을 합니다. 두텁게.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속을 하는데 엔진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기차 그러네. 그 표현 딱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 나가 이런 느낌을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차가 느린데 별론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전기차 같아서 야 가속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연기관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소리부터 진동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이 100kWh의 전기 모터가 모든 관에 아마 개입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용한 환경 그리고 충분한 토크들이 발휘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부드러워요. 토크가 나올 때도. 사장님이 날카로운 내 눈으로 찾으신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내구성. 그렇죠. 내구성은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봐야 두 번째 되고. UI. 그리고 제가 찾은 한 가지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이게 뭐 좀 젊은 오빠랑 애인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좋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갑자기 네. 좀 놀라겠죠. 그런 느낌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다듬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요. 그래도 좀 수입차보다 워낙 근데 그 이제 국산차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큰 국산차를 타다가 네. 우리가 단점을 까자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차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이게 첫 번째 작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행 성능에 대해서 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구루님하고 저는 이제 기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중요시를 하니까 우리는 아저씨니까. 기본기가 좋으니까 다른 부분의 만족도를 같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차 얘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무조건 편의사항이요, 인테리어요, 아니면 디자인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서는 이 인테리어에서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감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승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좋다 한들 맞아. 이 승차감 주행 감성이 나랑 안 맞으면 네. 나한테 맞는 차가 아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차량에 롤링이 거의 없어요. 롤이 없어요. 이 휠베이스가 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앞뒤로 대각선으로 넘어갔는데 앞뒤가 그대로 이렇게 타고 넘고 그 뒤에 이제 후적이 없으니까 판정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유럽차다운 느낌이 나오고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가 이런 데서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럴 거예요. 산타페 사야 돼? 얘 사야 돼? 소렌토 사야 돼? 얘 사야 돼? 자, 포인트만으로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분들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단단한 차량을 원하신다. 그러신 분들에게 저는 그랑코레오스 타보세요. 부드럽고 아니, 또 실내가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가장 넓고 전륜에서도 가장 넓고. 그러면 이제 산타페.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남성적이고 좀 이렇게 무난하고 좀 모든 면에서 좀 다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또 소렌토. 얘 타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얘가 더 훨씬 좋습니다. 얘가 세련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죠. 좀 단단한 성향을 주는 GD 브랜드를 모태로 하는 자동차가 있었구나. 예상보다 잘 만들었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한참 이제 주도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현대기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르노가 지금 뭐 두 번째고 그리고 아직 GM은 하이브리드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있었다가 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시스템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맞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차다운 하이브리드 차들이 국산차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신호죠. 아니야, 그럼 우리 1열은 충분히 타본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아빠만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는 SUV는 이제 또 2열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2열 한번 타볼까요? 뿅!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